네,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따뜻함이 돌기 시작하는 봄의 기운 속에 신학년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활기찬 3월에 어린이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유독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과 예방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개학과 더불어서 그 학기 초에 어린이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해서 걱정이 많은데요. 이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나요? 네, 도로교통공단의 그 타스 통계에 의하면 2019년 13세 미만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1월 달에 596건, 2월 달에는 670건인데 반해서 3월이 되면서 815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도 1월과 2월에는 각각 1명이었던 것이 5명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기 초에 그 교통사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세 가지 정도로 일단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 기온의 변화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실내 생활이 많은데 반해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이 되면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의 들뜬 마음, 입학이라는 또 개학이라는 새로운 경험은 물론 봄방학을 지나 본격적인 새학년이 시작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좀 어수선하고 새 학년, 새 친구, 새 선생님 이런 평상심을 찾지 못한 아이들의 부적응도 하나의 심리적인 문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환 교수님. 예. 지금 그 전화 상태가 지금 지하 아니시죠?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3초만 잠깐 끊었다가 3초 안에 다시 바로 좀 받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 김태환 교수님이 지하가 아니면 어디 옥상인가? 지금 약간 찌직찌직거려가지고 다시 한번, 왜냐면 저는 알아듣겠는데 우리 또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찌직찌직거리면은 채널 돌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 김태환 교수님을 위해서 연결됐네요. 우리 김태환 교수님. 네. 예, 이제 잘 들리네요. 예.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교수님. 예. 이 인천 지역의 그 어린이 교통사고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 우리 인천 지역 역시 안타까운 어린이 교통사고가 적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겠죠. 인천 지역에서 2018년도에 391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됐고요. 19년도에는 439건으로 12.3%가 증가했고요. 늘었네요. 예, 사망자는 18년도에 3명, 19년도에 3명으로 증감은 없었지만 사고 증가에 더불어서 부상자는 2018년도 452명에서 19년도에는 537명으로 18.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인천 지역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어린이 교통 안전지대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나 요일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예, 시간대별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어린이들의 그 교통안전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하교 시간대에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등교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오후 2시부터 학원 등의 방과후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간부터 6시 사이가 전체 교통사고의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요일별로 봤을 때는 금요일 날이 1662건, 약 15%, 토요일이 2012건으로 18.2%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요일이었습니다. 아니, 정해진 그 오후 시간대하고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그 교통사고가 유난히 많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 먼저 등교 시간은 저학년, 고학년의 등교 시간이 동일하고 출근길에 아이를 등교시키는 부모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또 학교 주변에는 녹색 어머니, 학교 선생님, 모모 운전자나 경찰관들이 지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학교 시간의 경우에는 학년마다 시간도 다르고 방과후 수업 여부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지도가 아무래도 등교 시간에 비해서 학교 지도가 전무한 상태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 주차장에는 주차가 금지가 되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학원의 차량들이 줄을 지어서 아이들을 태우고 있고, 이런 불법 주정차에 의한 사각지대도 교통사고의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또한 이 주 5일 근무가 이제 완전히 정착이 되면서 주말을 즐기는 가족 단위 나들이가 늘어나면서 통행 차량이 늘고, 또 가족 단위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차량 내에서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도 늘어난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앞서 그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차도 사고의 주범이 된다고 하셨는데 예, 예. 이 부분 좀 한 번 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 불법 주차를 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 주정차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 사이로 아이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들도 좌우측의 차량의 흐름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운전을 하는 운전자 역시 어디에서 아이들이 튀어나올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예, 어린이 마찬가지고 운전자 둘 다 서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아이들이 많은 지점을 좀 이렇게 안전하게 하려면은 우리 운전자들이 어떤 운전 자세가 필요할까요? 예, 일단은 아이들의 심리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아이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가 다니기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주의력이 떨어지고 더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린이의 그 돌발 행동도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보호구역에서의 사고 원인 중에 운전자의 과실이 83%에 이르고 있는 시점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고의 책임은 어른들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어린이 보호구역의 특성을 일단 이해하고 어린이의 특성도 이해하고 주의를 잘 기울여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 주정차 금지하셔야 되고, 사각지대에 형성된 도로에서는 더욱더 속도를 줄이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어린이에 대비하는 이런 운전, 제한 속도의 준수도 물론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과 예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